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기름진 음식도 안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 간 수치가 왜 이러죠? 병원 진료실 안 조용히 말끝을 흐리던 68세 윤 여사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은 딸은 의사를 향해 되물었죠. 선생님, 저희 엄마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심지어 헬스장도 다니세요. 그런데 간이 안 좋다고요? 혹시 검사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ALT, AST, 감마-GTP 모두 정상치를 넘기고 있었죠. 윤 여사님, 혹시 요즘 자주 드시는 과일 있으세요? 그 순간 윤 여사는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네, 제가 그걸 요즘 참 많이 먹어요. 혈압에 좋다고 해서요. 바로 그 과일 바로 무화과입니다. 술보다 간에 더 해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60세 이상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바로 그것.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도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의외의 범인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섬유질. 그런데 말이죠. 과일에도 적당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상,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일부 과일이 간에 오히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과일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 혈당, 다이어트에 좋다는 정보로 포장되어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일 안에 들어있는 과당입니다. 특히 과일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프룩토스는 설탕보다도 간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술을 마시면 간이 망가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똑같이 간을 해치는 주범이 바로 과일에 든 당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병원 내과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에 포함된 고농도의 과당은 체내에서 바로 간으로 흡수되어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간이 기름 덩어리처럼 변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간 환자의 60% 이상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특정 과일을 자주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간 건강을 위협하는 과일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일 속 과당이 술보다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한 과일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가? 60세 이후 간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과일을 즐기는 방법은? 또한 오늘 소개할 실제 사례와 의학 연구들을 통해 이 과일을 습관처럼 먹은 뒤 간 건강이 무너졌던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 그리고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꿨더니 간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60대 여성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아, 하루 한두 개 먹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 과일은 빠르고 조용하게 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침묵의 장기라 부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음,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이런 미묘한 신호들이 사실은 간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그 과일, 과연 어떤 과일인지, 왜 60세 이후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을 살리는 더 현명한 섭취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냉장고 속 과일을 꺼내어 잠시 멈춰보게 되실지도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간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안 좋지? 라는 의문이 풀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날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간을 해친다고요? 설마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 말은 실제로 72세 이모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은 후 하신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손수 준비한 신선한 과일을 접시에 담아 드셨습니다. 오렌지, 포도, 바나나, 그리고 특히 단맛이 풍부한 이 과일을 즐겨 드셨죠.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한방에서는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도입니다. 무화과는 백지당 약 16지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프룩토스, 즉 과당입니다. 이 프룩토스는 포도당과 다르게 우리 몸에서 근육이나 뇌에서 직접 쓰이지 않고 간으로 곧장 흡수되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서울대 의대 임상영양학과의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자연 과당도 과잉 섭취 시간 내 중성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2021. 게다가 프룩토스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덜 유발합니다. 즉, 조금만 더 먹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술보다 위험하다고까지 말할까요? 알코올 역시 간에서 대사되고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과당이 알코올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방 축적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2020년 저널 어브 HEPATOLOG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과당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실험군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률이 2.4배 증가했다. 이는 동량의 알코올 섭취군보다 높은 수치였다. 즉, 술은 의식적으로 나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양 조절이 되지만 과일 속 과당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 아래 무방비로 소비되며 그 피해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조심해야 할 고과당 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당도 매우 높으며 껍질째 먹지 않으면 혈당간에 더 부담. 망고 열대과일 중 가장 당분 농도가 높으며 백지당 14지 이상. 무화과 앞서 언급했듯이 당도 높은 대표적 과일. 말린 과일 건포도, 말린 망고 등 수분이 빠진 대신 당 농도가 수배로 농축됨. 과일 주스 과일 하나에 든 당이 한 컵에 23배 농축되어 흡수됨. 실제로 국내 지방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과일을 2접시 이상 먹는다고 답한 사람 중 48%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데이터 분석 2023.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양과 종류, 그리고 섭취 시기와 형태가 중요합니다.
과일도 하루 한 컵 이하 150지 미만로 제한하세요. 고과당 과일 대신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사과 껍질째, 자두 등을 권장합니다. 공복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세요. 공복에 섭취 시 혈당 변동이 크고 간의 직접적 흡수가 빠릅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통째로 씹어 드세요. 씹는 과정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포만감 유도에 도움됩니다. 70세 박모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고 하루 2끼만 드시는 소식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진 건 매일 아침 공복에 포도 한 송이, 망고 반 개, 키위 한 개를 갈아 만든 과일 주스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 의사 권유로 식습관을 바꾼 지 3개월 후 ALT와 AST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복부 초음파상 간 지방도 30% 이상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바꾼 습관은 단 2가지였습니다. 과일은 아침 대신 점심 후 디저트로 섭취. 포도 망고를 자두 블루베리로 대체. 이렇게 단순한 변화로도 간 건강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므로 과당에 더 민감. 고과당 과일 포도, 망고, 무화과, 말린 과일은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하루 과일 섭취는 한 컵 이하로 식후에 천천히 씹어 먹는 방식 추천. 술을 마시지 않아도 과일로 인해 간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과일 안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요. 끊기는 어렵겠어요. 69세 김모 여사님은 병원 상담실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지방간 진단도 받았지만 오랫동안 건강하다고 믿어온 식습관을 단번에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고민 너무나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공감할 겁니다. 과일은 어릴 때부터 자연의 약이라 배워왔고 채소보다 쉽게 먹을 수 있어 식사 사이 간식처럼 자주 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과일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지친 간을 회복시키는 식단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 단 이 기준을 지켜야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는 건 오히려 장 건강, 미네랄 섭취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4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하루 총당 섭취량을 25지 이내로 제한하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첨가당 자연당 섭취량을 25지 이하 5티스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1개 약 14지, 무화과 1개 약 8지, 포도 열알 약 7지, 즉 과일 23가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리류 자두 키위 등 저당 과일 위주로 선택하라.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자두, 레몬, 키위, 사과 껍질째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은 풍부하면서도 과당 함량이 낮아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 심혈관,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보다 식후가 안전하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위에서 바로 흡수되어 과당이 급속도로 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식후에 먹는 과일은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며 당 흡수 속도가 늦춰져 간에 덜 부담됩니다. 씹어 먹을 것, 절대 주스로 마시지 말 것. 과일을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과당만 농축된 액체 형태로 흡수됩니다. 미국 비만학회지에 실린 연구 2020에서는
주스로 섭취한 과당은 지방간 진행률을 1.8배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2. 간을 회복시키는 음식은 따로 있다. 과일 섭취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함께 구성하면 효과는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식품 양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간 해독 효소 활성화, 70도 이하에서 살짝 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 브로콜리, 간 해독과 항염 작용, 한식보다 오일 약간 넣고 볶는 방식 추천. 올리브 오일, 고지방 음식은 피해야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간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 녹차, EGCG 성분이 간 염증 수치 낮추는 데 효과적. 단, 카페인 민감자는 하루 한 잔 이하 추천. 마늘, 알리신 성분이 간 독소 배출 촉진. 다만 위장 장애 있다면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 권장. 3. 식단 구성 예시. 아침, 잡곡밥 한 공기, 계란찜, 데친 브로콜리, 블루베리 열알, 사과 14개 껍질째. 점심, 두부조림, 쌈채소와 된장, 현미밥 한 공기, 무국, 간식 오후 이시경, 자두 1개 또는 저당 요거트 1컵, 저녁, 연어구이 또는 들기름에 구운 두부, 양배추쌈, 김치 조금, 미역국, 음료, 하루 한 잔의 녹차, 물은 식사 외 시간에 수시로 68잔. 4. 실천하기 위한 팁. 과일은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드세요. 간식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섭취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주 1회 간 건강 체크 습관 만들기. 혈압체 중식사 일기를 쓰며 이번 주 과일은 얼마나 먹었나? 체크해 보세요. 과일 사기 전 단맛이 세면 줄인다는 원칙 적용. 과일을 고를 때 당도 높은 종류보단 약간 시거나 중간 정도 당도를 선택하세요. 실제 회복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66세 전 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와 포도 주스를 갈아 마셨습니다. 간 수치는 꾸준히 상승했고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영양상담 후 식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나나와 포도를 블루베리와 자두로 교체. 주스 대신 통째로 씹어 먹는 방식. 아침 과일 섭취를 점심 식후로 변경. 간 해독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를 식단에 포함. 불과 2달 후 간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체중도 2kg 자연스럽게 줄었으며 무기력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약 정리. 과일은 조절해서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될 수 있음. 고과당 과일은 주의하고 저당 과일 위주로 선택. 공복 대신 식후, 주스 대신 통째로 섭취. 간 회복을 위한 채소 기름 음료 함께 챙기기. 꾸준한 체크와 실천이 간 건강의 핵심. 먹는 것만 바꾼다고 간이 좋아질까요? 70대 김모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검진표엔 간 수치 ASTALT가 정상을 넘긴 상태. 지방간 진단도 받은 상황에서 식단은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었지만 변화는 기대보다 더뎠습니다. 그런데 간 전문의가 덧붙인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간은 습관으로 망가지고 습관으로 회복됩니다. 그 뒤로 김 어르신은 식사 외에도 생활 습관을 꼼꼼히 점검해 나갔고 3개월 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꼭 실천해야 할 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TOPO를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간세포를 깨우는 운동 습관. 서울 아산병원 간질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주 5회 이상 시행한 그룹에서 간지방량이 평균 18%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간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간 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걷기는 60세 이후에도 관절 부담이 적고 실천이 쉬워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팁: 가벼운 언덕길 5공원 걷기 추천. 오전 10시 오후 3시 햇빛 아래 걷기. 비타민 D 합성도 도화간 염증 억제 효과. 2. 잠들기 전 이 시간은 공복 유지간 회복의 황금 시간 확보.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해독과 재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직전에 식사를 하게 되면 간은 해독보다 소화와 대사에 집중해야 하며 회복이 지연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위를 비워두는 것이 간 기능 회복과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합니다. 저녁 식사는 67시 사이에 마치고 이후엔 물, 허브차 외에는 섭취 금지. 늦은 간식이 습관이라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을 달래는 습관 유도. 3. 주 2회 간 해독 식품 챙기기. 작은 습관이 큰 회복 부른다. 간은 해독기관이지만 때론 스스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자연이 선물한 간 보호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 간 회복식품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해독 효소 활성을 도와 간세포 보호. 마늘, 양파 항산화 성분이 간 염증 억제. 들기름, 올리브오일 간 내 지방 축적 억제. 강황 커큐민 성분이 간세포 염증 감소. 하루 12회 식사에 생채소나 찐 채소로 추가. 기름은 볶을 때 소량만 사용하며 버터 마가린은 피할 것. 조미료 대신 다진 마늘과 양파로 맛 내기. 4. 정기적인 수면 시간. 간 해독 리듬 되살리기. 간 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수면 시간이 매일 다르면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할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은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쉬는 리듬을 가질 때 해독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밤 11시 전 취침을 목표로 매일 일정한 기상 취침 시간 유지. 수면 전 스마트폰 TV 화면은 최소화. 수면 1시간 전 따뜻한 물 샤워, 오족욕 도움. 5. 스트레스 해소 루틴. 간의 침묵을 깨우는 감정 관리. 간과 스트레스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한의학뿐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는 간 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간 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폭식, 야식, 음주 습관과 맞물려 더 큰 문제를 부르죠. 하루 10분 명상 또는 깊은 복식 호흡 습관화. 감정을 종이에 적기. 뇌의 정서 정리에도 효과. 식물 키우기, 산책, 취미 생활 통해 작은 기쁨이 간을 살립니다. 간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4세 안모 어르신. 3년 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고 간 기능 수치 AST 55, ALT 72가 비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절제하며 나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지만 문제는 수면 부족, 늦은 식사, 스트레스였습니다.
의사 권유로 시작한 생활 습관 개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4시 20분씩 산책, 저녁 6시 이전 식사 마무리 이후 공복 유지, 밤 10시 30분 이전 취침, 감정일지 쓰며 스트레스 정리, 주 3회 양배추와 마늘 식단 포함, 4개월 후 그의 간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초음파상 지방 침착도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간은 나 몰라라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마무리 요약. 60대 이후 간을 지키는 생활습관 TOPO. 하루 30분 걷기 지방 제거 혈류 순환. 잠들기 2시간 전 공복 유지간 회복 시간 확보. 주 2회 이상 간 해독 식품 섭취 영양으로 돕는 회복. 고정된 수면 패턴 간 해독 리듬 되살리기. 스트레스 관리 루틴 감정이 곧 간의 언어.